안녕하세요. 논어 위정편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인데요. 자왈 오 여 회로 언 종일에 불위 여우러니 퇴이 성 기사혼대 역족이 발하나니 회하 부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회가 나오는데요. 이 회는 이름인데 이 제자의 성은 안씨이고 이름이 회입니다. 그리고 자가 자연인데 이제 이 자연의 이 자자는 남자에 대한 그 호칭에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미칭이라고 그럽니다. 아름다울 미자의 미칭. 그래서 이 글자는 내용상 의미는 없는 거고 남자들의 자에 써주는 글자고, 요 연자가 이제 이분의 자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성인이 되면 주는 이름 자라고 그랬죠. 그 자가 자연인데 요 연자가 이 자의 의미에 해당하는 건데, 자의 의미는 항상 이름에 근거해서 짓게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자가 돌 회자인데, 이 깊은 물을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를 쳐서 이렇게 삥삥삥 도는 것처럼 이제 생긴 그 글자를 본뜬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물을 연이라고 그럽니다. 연. 그래서 자연이라고 이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이 안씨고 이름이 돌아올 회자고 자가 자연인데, 논어에서는 보통 이 제자를 자로 칭할 때 자연이라고, 자유나 자하나 자장이나 자공이나 자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연이라고 하지를 않고 성을 붙여서 자연의 연자하고 함께 안연이라고 보통 많이 표기가 됩니다. 안연이라는 제자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연은 공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로 자타가 공인을 한 이제 그런 제자인데, 공자보다 세상을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도를 후세에 전하는 일을 하지는 못했으나 살아 생전에 공자로부터 이제 가장 총애를 받았었고, 또 죽은 이후에도 그랬고, 또 후대 학자들도 공자 제자들 중에는 가장 훌륭한 제자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성균관 같은 그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에 가면 공자와 그 제자들, 그 후학들의 이제 위패들이 쭉 모셔져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안연입니다. 그래서 안연은 이제 거의 성인의 반열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이름 돌아올 회자도 이제 공자의 이제 이름을 휘라고 그럽니다. 숨길 휘자, 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자지만 구라고 읽지 않고 모라고 읽고, 맹자도 이름이 이 멍의 가자, 이 술의 가자 이건데 맹모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이 글자 암흑의 모자처럼 모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서당에서도 이 안연의 이름 혹은 증자의 이름, 자사, 공자 제자 중용을 쓴 자사의 이름 등은 다 모라고 이렇게 이제 휘를 해서 이제 피해서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배울 때는 오여 모로 이렇게 읽었는데, 그냥 편의상 글자를 회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여회로, 내가 회와 더불어, 즉 안연, 이렇게 이제 저번에 제가 그랬죠. 자라고 이제 관례 때 자를 주면 다 대체로 자를 쓰는데, 스승은 부모나 스승은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 여기서도 이제 공자가 안연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내가 회와 더불어 종일토록 이야기를 해보니, 언종일, 종일토록. 종일이라는 것은 24시간이라는 말보다 정확하게는 해가 있는 동안입니다.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시간, 이제 그때는 불이 저녁이 되면 이제 불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활동하는 시간은 이제 해가 떠 있는 동안이라서 종일이라는 말은 요 해일자를 써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일토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안해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마쳤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불이 여우러니 내가 하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으니까 많은 말을 했을 텐데 내가 그날 하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어떤 말에 대해서도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인 안현이 선생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라거나 혹은 선생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거나 이렇게 엇나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위. 그게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그 말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끄덕끄덕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미소를 짓고 다 알아듣는다는 듯이.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한 게 아니고 많은 말을 했는데도 하루 종일 그런 반응만 보이니까 얘가 바본가 싶었다 그거죠.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래 보였더라 그겁니다. 그랬는데 퇴이 성기사혼데 이제 그 자리가 끝나고 물러났어요. 물러난 다음에 그 사사로움을 살펴보니 이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공자와 이제 스승 선생님과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 말고 혼자서 이제 안현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역족이 발하나니 그랬죠. 역시 또한 좋기 충분히 내가 했던 말 지난번에 했던 그 말들을 다 발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대로 그대로 그것도 설명을 해야 할 상황이면 설명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문제에 관해서는 또 정확하게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야 부르로다. 회가 어리석지 아니하도다. 어리석은 듯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발휘를 하는 걸 보고 아, 얘는 어리석은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리석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가면 공자가 다른 제자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말 어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요. 그래서 그 공자가 거의 유일하게 그 여러 차례 제자들 가운데 칭찬하는 제자가 유일하게 이 안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어에 가면 안현이 세상을 떴을 때 이제 공자가 보여준 아주 충격적인 그러니까 엄청 충격을 받은 공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현이라는 제자도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제자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0장은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관찰할 때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는 왜 제기되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진짜 참 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한 척도 하고 나쁘지 않은 척도 하고 겁을 먹었는데 겁을 안 먹은 척도 하고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도 하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도 하고 이 척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팩트가 있고 그 행위를 한 의도가 있고 또 그 해당 행위만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마다 꾸며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한 행위 그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의 동기, 의도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참 모습을 숨기고 우리들을 속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기소이하며 관기소유하며 찰기소환이면 인원수재리요 하는데 이 인원수재리요 할 때 이 숫자가 숨기다라는 숫자입니다. 숨기다, 감추다 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요 언자는 보통 이제 어미에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쓰이면 어찌라고 하는 언자입니다. 어찌언. 근데 이 어찌라는 표현은 꼭 어찌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육하라고 하는 게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그 육하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다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어찌언 이렇게 읽지만 어떻게 언도 되고 왜 언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라고 표현된 것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언 수재리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숨기리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 사람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 숨길 수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에 이제 시, 관, 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소이, 소유, 소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이야기는 바로 요 시자, 관자, 찰자의 차이와 이자, 유자, 안자의 차이가 이제 저 세 이야기의 이제 핵심인데 이것도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우선 이 시, 관, 찰은 이거보다 이것이 더 면밀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시는 거의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모조모 살펴보는 것이고요. 요 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다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지만 그 내용상 의미가 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고 이제 해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요 이자와 유자와 안자에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자의 해석과 다산의 해석인데 먼저 주자의 해석을 보자면 이 위자를 위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 소이를 보며라고 했을 때 요 이자는 위자와 같은 형태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를 본다. 요게 행위입니다. 행위. 그 한 바를 행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뭘 했냐를 보는 거예요. 즉 요걸 보는 겁니다. 저기에는 이제 어떤 의도나 동기 이런 것들은 그냥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사람 죽인 그 행위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 행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나쁜 짓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사람을 죽였다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사람을 때리는 정도와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차이를 갖지만 사람을 죽였다 해도 죽였으면 똑같이 모든 살인자는 똑같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죽였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왜 죽였는지를 보는 게 관기소유예요. 이 유를 주자는 뭐라고 했냐면 유를 의지소종래 그랬죠. 의도가 붙어온 바.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을까 하는 유는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봤으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나 동기를 보라 이겁니다. 그랬는데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죽였어요. 그냥 어쩌다가 죽인 게 아니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진짜 이제 그러면 살인범으로 처벌을 해도 좋겠는가 하는 건데 또 보라는 거예요. 찰기 소환. 그가 편안한 바를 보라, 살피라 이랬습니다. 이때 이 편안할 안자가 뭐냐면 심지소락이에요. 이 안자는 편안할 안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만약에 부정어 불자를 붙이면 불안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말과 불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딱 놓고 두 개를 놓고 보면 느낌이 달라요. 불편이라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것도 있죠. 심리적인 것도 있겠는데 육체적인 것도 이 불편이라는 단어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불안이라는 건 대체로 심리적인 거예요. 불안이라는 게. 그래서 이 안이라는 것이 편안하다라고 이 안자를 해석을 해버리면 요쪽에 치우치는 느낌을 많이 줘요. 편안하다 이러면. 그래서 틀린 거는 아니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자가 편안하다 안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태가 내가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자의 반대 글자는 위자예요. 위태로울 위.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 그게 이 안자의 반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 위태롭다는 것은 뭔가 거기가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찰기 소환 그러면 그 안한 바, 편안한 바, 안정된 바를 살피라 이 얘기인데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이 살인이 이 사람한테 안정적인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이 행위를 해놓고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음이 좋아하는 바죠. 즐거워하는 바인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얘는 진짜 살인마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행위에 대해서 평소에 별로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어떤 행위였어요. 그러면 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상태가 아니면 이 사람을 똑같은 살인자와 같은 취급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자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나는 편안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안정적이야. 라고 하는 그걸 살펴볼 수 있어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두 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거고 요 세 번째 이것은 그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자는 해석을 한 반면에 이 다사는 어떻게 했냐면 요 이자를 이냐라 그래서 여기를 동기로 본 겁니다. 동기. 요게 요 이자를 동기로 본 거죠. 이냐, 원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겠냐를 보라 이런 얘기고 관기 소유할 때 요 유자를 뭐라고 했냐면 과정, 경야 이랬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경유했냐. 방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방법을 밟았는지를 보라는 것이고 편안한 바를 살피라는 얘기는 지불천이라서 거기서 멈추고 옮겨가지 않는
이제 그 상태에 이제 고정된 이제 그런 그 태도를 취하는 것, 이제 이런 걸로 다사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자와 유자와 안자를 해석하는 것이 주자와 다산이 다른데 어찌 되었든 간에 둘 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그 행위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위한 것,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 의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느끼는가 하는 것까지를 이제 보라고 하는 것이 주자의 해석이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왈 온고이 지신이면 가히 위사은이라, 이런 구절인데,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은 이 자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온고이 지신이라고도 하고 온고 지신이라고도 하고 사자성어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요 단어는 아주 유명한데 이 단어가 이 말을 하기 위한 전제로 이야기됐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요 단어는 그 자체로 뭐라고 어떤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냐 그러면 퓨전처럼 옛 것을 현재에 맞게 어떻게 막 변모를 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야기인 것처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옛 것을 땄듯이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글을 해석을 하실 때 우선 옛 것과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 이렇게 되면 이게 과거와 현재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 고와 신은 뭐냐면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형태가 있고 지금의 형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옛 것이 되는 거고 옛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게 새로운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게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고를 넣고 물을 붓고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시간 후에 사골 플러스 물이었던 이것이 사골국이 되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고고 여기서 보면 이게 신인 거예요. 신. 그런데 요 불은 변화,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화의 동력이죠. 이 동력은 항상 과거형에 가해지는 것이니까 요게 변화의 동력이에요. 옛 것을 땄듯이 하다라는 하는 것이 이제 옛 것에 대해서 계속 변화의 동력을 가한다는 뜻인데, 이 변화의 동력을 가하는 것은 이제 과거형에다가 하니까 여기에 이제 붙은 것이지요. 그러면 옛 것을 땄듯이 하다라는 것은 식도록 놔두지 않는 겁니다. 땄듯이 한다는 건 온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열을 말하자면 계속 가하는 겁니다. 센 불을 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한 열을 지속적으로 꺼뜨리지 않고 가해주는 것이죠. 요 온자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 할 때 요 알지자는 뭐냐면 이 변화가 사골 같은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변도, 예컨대 지적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있으면 1번의 지적 상태가 있고 2번의 지적 상태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더 나은 상태로. 내 지적 상태가. 그러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가해져야 하듯이 여기에도 뭔가가 가해져야 이런 지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형 지적 상태에 배움의 온도를 계속 꺼뜨리지 않고 가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나갈 수 있다면 스승이 될 만하다. 어떤 사람이 스승이 되면 제일 좋겠냐? 그러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분이 스승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스승은 없어요. 그런 스승은 없는 상태에서 스승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누가 스승이 되면 좋겠냐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없다면 차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움의 온도를 계속 유지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는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15의 배움에 지난번에 15의 배움의 뜻을 두고 30에 입했고 40에 부록했고 할 때 70에까지 이르르는 그 전 과정의 배움은 계속됐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상태. 예. 한번 알고 여기서 이제 멈추고 더 이상의 것은 나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고인 상태가 아니라 계속 그 배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라면 스승이 될 수 있을 테고 또 스승이 되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